세상은 요지경.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매주 일요일 한 주일간 벌어진 희한한 뉴스만을 모아서 들려주는 요지경 뉴스를 담당하게 된 에밀리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요지경 뉴스를 시작합니다. 세상은 요지경. 첫 번째 소식은 띵작을 아시나요입니다. 지난 17일 2022년 수능시험이 치러졌는데 시험에 젊은 층에서 사용되는 띵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회탐구, 선택과목 사회, 문화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언어 유희 방식을 설명하는 13번 문제의 지문에 등장한 것인데 이 지문에서는 명작을 띵작으로 바꿔 표기하는 것을 예로 든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13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즘 한글 자모를 모양이 비슷해 보이는 다른 자모로 바꾸어 표현하는 언어 유희를 볼 수 있다. 쌍디귿과 이를 합쳐 멸을 만들어 명작을 띵작으로 표기하는 것이 그 예다. 온라인에서 이러한 신조어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고 그들의 소통을 위한 매개로 활용되면서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신조어를 잘 모르는 대다수의 기성세대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세대 간 소통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를 대체한다. 이 세대 간 문화의 이질성이 약화된다. 3. 대중 매체가 고급 문화의 대중화를 견인한다. 4. 특정 세대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주류 문화에 저항한다. 5. 특정 하위 문화가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한다. 이 밖에 국어 영역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에서는 지역 공모전을 준비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하는 학생들의 대화록이 지문으로 나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일반화된 현상을 반영한 문제도 있었죠. 1인 미디어 방송에 관한 글이 실리기도 했고 직업탐구 선택 과목, 상업경제에서는 영국의 한 기업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향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고향 공기를 담은 상품을 출시했다는 기사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학생들의 실생활에 더 가까워진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겠죠? 세상은 요지경. 다음 소식은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을 훔쳐먹고 만취해서 뻗은 인도의 코끼리들 소식인데 인도에서 20여 마리의 코끼리가 사람들이 담근 술을 훔쳐 마시고 만취한 일이 벌어졌다고 인도 PTI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 동부 오디샤주의 한 정글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은 마두카 나무의 꽃을 이용해 담그는 전통주 무후화를 만든 후 발효를 위해 항아리를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숲을 지나던 24마리의 코끼리떼가 우연히 무후화 항아리를 발견해 모두 마셔버렸는데 코끼리는 마두카 나무 꽃의 달콤한 향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주민들은 깨진 항아리와 한 무리의 코끼리들이 술에 취해 지늘게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24마리 중에 9마리는 새끼 코끼리였다네요. 마을 주민 나리아 세티는 오전 6시쯤 무후화를 가지러 정글에 들어갔는데 모든 항아리가 깨지고 술이 없어진 걸 발견했다. 코끼리들은 그 옆에서 기절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끼리 떼는 사람들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나중에 지역 야생동물관리국 관계자들이 와서 북을 깨어나기 시작했고 간신히 일어나 숲속으로 돌아갔답니다. 후각 능력이 뛰어난 코끼리가 무후화를 마신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현지 야생동물관리국 책임자는 코끼리가 무후화 냄새를 맡으면 코를 부엌으로 쑤셔 넣거나 벽을 부수고 들어갈 때도 있다고 했어요. 지난 4월에는 한 무리의 코끼리가 무후화 술을 빚고 있던 5명을 공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 당시 산림당국은 주민들에게 코끼리가 다니는 곳에서는 무후화를 담그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다네요. 술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근데 코끼리도 스트레스가 많은가요? 세상은 요지경. 세 번째 소식은 대만에서 발생한 여군의 성매매 소식인데 대만의 한 현역 여중사가 부대 인근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관계기관이 즉각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11일 연합보든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익명의 장병 A씨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북부 мя오리현 예비군부대 훈련센터의 이모 중사가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했다고 폭로했답니다.
A씨는 만남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리 중사의 사진과 성 매수자와 나눈 대화를 갈무리에 게재했는데 리 중사는 군복 착용 사진을 올려 자신의 얼굴과 직업군인 신분을 노출한 뒤 성 매수자를 구했다네요. 성매매 비용으로는 회당 6,000대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5만 원을 요구했다는데 A씨는 부대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아주실래요? 이제 모든 부대 사람에게 당신이 성매매한다는 사실이 소문났고 당신은 부대 밖까지 사업을 확장했다고 적었답니다. 이어 당신은 성매매와 동시에 부대 유부남 상사인 모모모 씨와 시시덕거리는 것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륜을 지적하면서 당신은 몸을 돈과 맞바꿨다. 정말 더럽다고 거세게 비난했답니다. A씨가 공개한 대화를 보면 리 중사는 6시 30분 이후 시간이 만남에 좋다면서 성 매수자에게 피임도구 착용을 요청했고 군부대 근처에서 기다리는 자신을 차에 태워 모텔로 가길 바란다고 했답니다. 이에 대만 예비군지휘부는 전날 저녁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모 여중사가 부대 밖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돼 즉시 조사에 착수, 사건 전말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답니다. 공정하게 조사해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강제 퇴역 등 중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엄격하게 조사해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전했으며 교육을 강화해 군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답니다. 한편 매체에 따르면 리 중사의 친여동생 역시 과거 예비군지휘부 산하 직업 군인이었으나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로 징계를 받아 퇴역을 했었다고 합니다.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인가요? 세상은 요지경. 이번엔 할리우드 소식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여자 모델 수십 명을 초대한 초호화 생일 파티를 열어 화제인데 영화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 역할로 출연한 바 있는 그가 현실판 개츠비가 된 거네요. 해외 매체 TMZ 등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즈에 있는 자신의 대저택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할리우드 유명인들이 대거 참석했답니다. 브래들리 쿠퍼, 토비 맥과이어, 제이미 폭스, 스텔라 백스웰, 니키 힐튼 등이었는데 공개된 영상에는 흥겨운 음악이 나오는 버스에 수십 명의 여성 모델들이 내렸답니다. 이 버스는 디카프리오가 모델들을 위해 대절한 것인데 디카프리오는 그동안 25세 이하의 금발 모델들과 열애 소식을 전한 바 있답니다. 세상은 요지경.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국민 피로의 복제인 바카스가 도핑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이 사태가 단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SBS 뉴스닥에서는 바카스 금지 약물 분류 사례를 다뤘는데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바카스를 금지 약물로 분류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일부 KBO 구단에선 선수들이 바카스를 복용하지 않도록 제안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큰 충격을 자아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바카스는 국민 피로의 복제라고 불릴 만큼 애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으로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지 약물로 분류된 바카스는 국내용이 아닌 수출용에만 해당되는데 미국 등에서 판매되는 일부 바카스 제품에는 생로열 젤이, 과라나 성분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카다 측은 생약 성분의 경우 효능을 따지기 어려워 주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 국내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바카스 D, 바카스 F는 도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요지경. 이번엔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그 후에 자존감과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남성은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관심을 모았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네덜란드 틸비르흐 대학 연구진은 최근 직접 불륜을 저질렀거나 상대의 불륜을 겪은 유럽 지역 남녀 947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심리과학이란 학술지 최신호에 실렸는데 이에 따르면 불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이전보다 자존감, 관계 행복도가 나란히 하락했지만 성별로 나누면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답니다. 남성 가해자는 여성 가해자보다 불륜에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놀랍게도 여성 가해자는 불륜 이후 개인적 행복도가 이전보다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네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륜의 원인을 저조한 관계 만족도에서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기존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개인적 욕구가 채워져 행복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또 불륜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분석했는데 몇 년간 불행한 관계가 이어지면서
불륜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곤 한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었습니다.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기 전부터 이미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데 연구진은 파트너의 불륜을 겪으면 가해자를 탓하지만 좋은 전략이 아니며 수년간 어떤 게 잘못이었는지 물어보라고 조언을 했답니다. 다 내 탓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세상은 요지경. 이번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이탈리아에서 23세의 임신 방지 수술을 한 20대 여성 피트니스 강사가 사실을 고백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의 일간지인 일 가제티노에 따르면 프란체스카 과치라는 28세의 이 여성은 인터뷰에서 5년 전 베로나의 한 병원에서 양측 난관 절제술을 받았다고 털어놨답니다. 이 수술은 할리우드 여배우 엔젤리나 졸리를 통해 유명해졌는데 졸리는 유방암과 난소암 가족력이 있어 유전자 검사 후 유방과 난관을 모두 절제해서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졸리처럼 향후 출산 계획이 더 없다면 난소암의 위험도를 줄이려고 난관 절제술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여자는 전혀 다른 케이스로 자연 임신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젊은 나이에 양측 난관을 떼어낸 것이죠. 그녀는 피임 기구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콘돔이 찢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임신의 공포가 따라다녔고 평온하거나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답니다. 그녀는 아이들은 액세서리가 아니며 사랑과 시간, 집중이 필요한데 자신이 원하는 삶에서 그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며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네요. 과치는 소셜미디어에 운동과 식단관리,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관한 영상을 올리는 피트니스 강사로 팔로워는 4만 5천 명 정도인데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자 그녀의 SNS 계정에 비난이 쏟아졌답니다. 자유롭게 성관계를 갖기 위해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모욕하는 글도 다수였다는데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며 그런 일이 생긴다면 치유의 수정을 통해 임신하는 것도 고려해볼 것이라네요. 이러다 정말 훌륭한 신세계가 되는 게 아닐까요? 세상은 요지경. 모델 출신 16세 연하 아내에게 하루 10회에 달하는 잠자리를 요구하고 가정부 취급한 80대 남성이 1,00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당했답니다. 미국의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전직 모델이었던 68세의 자넷 베디는 84세인 남편 비토 베르니를 상대로 8천만 달러, 한화 약 1,060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베딘이 제출한 소장에는 2019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부부로 함께 살 때 명예훼손, 사기 유도, 괴롭힘, 불법 퇴거 등을 당했다고 적혀 있는데 두 사람은 1976년 베딘이 21세일 때 처음 만났답니다. 당시 베딘은 모델과 연기 등 꿈을 이루기 위해 뉴욕에 와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베딘은 새들어 살던 집의 주인인 베르니를 만나 빠르게 친해졌으나 베르니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는데 2018년 말 베르니는 아내가 사망해 독신이 되었으니 뉴욕을 떠나 자기 집에서 함께 살고 더 이상 일도 하지 말라고 설득했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으나 이때부터 베르니는 베딘을 통제하고 언어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인데 그녀는 그의 간병인이자 모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호위하고 빨래하고 식사를 만들어야 했답니다. 특히 베딘은 베르니가 하루에 최대 10회까지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집안일이 모두 자신의 몫이 되고 늘 옆에 있기를 강요해 모델 일도 그만둔 베딘은 이를 견디다 못해 남편 베르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답니다. 이전에도 베딘은 이런 소송을 건 적이 있으며 지난달 모두 기각되기도 했는데 한 판사는 마지막 공판에서 베딘에게 이러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니 그만 멈춰야 한다고 경고까지 했답니다. 근데 하루에 10번이 가능하긴 한가요? 세상은 요지경. 영국에서 길을 잃은 개가 제발로 경찰서로 찾아와 주인을 다시 만나는데 성공한 소식이 화제인데 BBC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 중부인 레스터셔 지역 너프버러 경찰서에 보더 콜리 종개 한 마리가 들어왔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를 보면 로지라는 이름의 이 개는 자동문을 지나 경찰서 안으로 들어온 뒤 잠시 서성이더니 대기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경찰은 특이한 방문객에게 물을 갖다 주고 환영했답니다. 다행히 로지는 목걸이를 하고 있어 60대 부부인 주인과 바로 연락이 닿았다는데 10살인 로지는
주인은 스티브 하퍼 씨와 경찰서에서 약 800m 떨어진 동네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시작된 불꽃놀이 소리에 놀라서 겁을 먹고 도망을 갔고 스티브 씨가 쫓아갔지만 사라져버렸는데 그는 8년 전에 입양한 개를 잃어버렸다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러나 곧 부인 줄리 씨로부터 경찰이 로지를 데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줄리 씨는 로지가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갈 정도로 똑똑해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답니다. 세상은 요지경. 마지막 소식은 중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목에 쇠사슬을 걸고 술래기를 하다 결국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20대의 젊은 여성 2명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의 목에 사슬을 걸고 술래기 게임을 시작했는데 게임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간 이들은 끝까지 가기로 하고 화장실에 사슬의 열쇠를 버렸답니다. 결국 이들이 인사불성이 되자 주점의 주인은 펜치로 쇠사슬을 끊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소방서에 신고를 했는데 소방관들이 화장실에 버려진 열쇠를 찾을 수 없자 결국 커터로 사슬을 끊어야 했답니다. 이들은 이날 주점에서 배달업체를 통해 쇠사슬을 주문한 뒤 옆 좌석 손님에게 사슬로 둘의 목에 묶도록 한 뒤 술래기를 시작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자 주점 주인이 그만할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해서 술래기를 하다 결국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네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이들의 행태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소방관들은 이미 바쁘다며 공적 자원을 낭비하지 말라는 댓글이 가장 큰 공감을 얻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답니다. 세상은 요지경. 그럼 매주 일요일 한 주일간 벌어진 희한한 뉴스만을 모아서 들려주는 에밀리의 요지경 뉴스는 다음 주에 새로운 요지경 뉴스들을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